네, 시민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의견 다양합니다. 정부가 치솟는 휘발유 등 유류값이 고공행진을 하자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정도에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이런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유류세 인하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립경제연구소 이선정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이지만 인하하겠다고 밝힌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어떤 실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도 경기 여건이 좋다라고 하면 이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데 국내 여건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 부총리도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서 지금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배럴당 지금 8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국내 시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연속 감속세,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최장기 감소를 지속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업자 수 같은 경우에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IMF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내년 2.6%로 낮췄고 김 부총리 역시도 내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결국 유가 상승을 뒷받침해 줄 만큼 어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세금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류세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류에 붙는 세금을 다 예. 총칭해서 유류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휘발유, 경유와 LPG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의 어떤 세정 가격에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또 자동차세, 교육세가 더해지게 되고 LPG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서 구성이 되거든요. 비율로 좀 따져보자면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 같은 경우엔 45.9%, LPG 같은 경우에 29.7% 정도가 됩니다. 결국 경유사 세정 가격은 국제 원유나 국제 원유 가격이나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오르는 만큼 또 세금도 올라가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유류세 인하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도 이제 10년 만에 인하라고 그렇죠, 예.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유류세 인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죠? 2번 있었죠. 네. IMF 직후에 2000년 3월, 4월에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었고 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던 2008년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10% 정도 인하를 했었는데요. 네. 결국 보면 이제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이 안 좋아졌을 때 민생 안정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이 좀 시행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외 여건의 어떤 위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빼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좀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류세가 과연 얼마까지 인하될 것인지 여부가 또 관심일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10%, 30%까지도 인하 얘기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고 보여지세요? 예, 그 대통령 시행법상 보면 기본세율의 30%까지는 이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얼만큼 이제 인하를 할 것인지 그런 폭은 지금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최소 10% 이상에서 2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올라간 유가 그 상승분을 좀 상쇄하려면 최소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 2008년처럼 만약에 10% 정도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휘발유 같은 경우 리터당 한 82원 정도 가격이 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지금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류세가 계속해서 안정되지 않고 정정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라고 한다면 한시적이라는 게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엄발에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지금의 조치라는 것들이 사실 영향력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미미하겠죠? 부분들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 상황이라든지 국내 경기 이제 개선되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인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하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다시 올릴 때 좀 단계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고소득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얘기입니까? 실제로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예.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휘발유 사용량이 한 5~6배가 더 많다라는 사용량 자체가 네.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08년에 유류세 10% 인하할 당시에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서 고소득층한테 한 6배가 넘게끔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말인데 실제로 그때 얼마만큼 돌아갔냐고 보면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한 1,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정도 가량 이제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건데 이게 금액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고 소득 대비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유류세 인하 대책이 일반적인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가게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유류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네. 또는 중소기업 이런 또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좀 그렇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중점으로 두고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논란입니다. 형평성 논란이기 때문에 반론도 여기에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양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유류세 인하가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기름값이 비싸다. 지금 우리 세금 붓는 게 기름에 붓는 게 적정하냐라는 논란은 별도로 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또 불거지는 것 같아서요.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유류세가 전체 가격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한편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형편에서 좀 유류세를 높게 책정해서 유류 소비를 좀 억제하는 측면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영세 상공인이나 어떤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물류 관련한 개인 사업자처럼 유류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제 좀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분들이 어떤 화석연료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게끔 에너지 효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자금들을 좀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과 함께 좀 같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